20대 대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간에 대선에서의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오늘 당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주임 교수로 계시는 양재수 교수님을 어렵게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저희들이 좀 교육 좀 받았으면 합니다. 교수님 먼저 이 선거 그 개표 집계에 반드시 컴퓨터가 사용되는 거죠? 네. 그 왜 꼭 필요하고 네. 불가피한가요, 이거는? 예, 예. 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그러시죠. 하니까는 예, 좀 네. 발음이 좀 어둑해져 가지고요. 예, 말씀대로 뭐 선거 투개표 시스템이 뭐 컴퓨터 조작이나 뭐 부정 선거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됐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한마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능하고 옛날처럼 손으로 수개표를 한다라면은 이런 컴퓨터 해킹이나 조작이나 위변조라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요즘과 같이 네트워킹이 되지고 또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뭐 공학도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근데 컴퓨터로 개표 집계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뭐 이 많은 인구가 투개표를 신속하고 빠르게 하려면은 컴퓨터 없이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나라 뭐 인도고 이런 나라는 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려서라도 수개표를 하겠다. 그 많은 인구가 뭐 몇억 되는 인구가 하려고 하니까는 뭐 도저히 뭐 수개표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나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야 요즘 첨단 시대에 누가 컴퓨터 해킹을 해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식인들은 안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뭐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지자체 누구를 뽑든 수개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개표 작업을 한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뭐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투명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무조건 수개표를 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는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수개표를 하자는 것도 해서 뭐 몇만 명이죠. 그 이상이면은 그게 국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어디 뭐 그 인터넷상에 봤더니만 그 다 통과돼 가지고 수개표를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뭐 또 국회의원들이 또 거수기 투표를 하면은 그뭐 통과시켜줘 또 그만이죠. 뭐 민의는 민의대로 올리고 또 올려도 국회에서 뭐 수개표야 그래 버리면 뭐 무시되고 또 현재처럼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수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수개표 자체는 각 투표구 개표소에서 있는 수개표고 그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또 컴퓨터가 동원돼야 되고 또 최종 집계 통계 프로그램에서도 컴퓨터가 가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수개표도 방금 말씀처럼 다 집계해가지고 온 중앙이든 지역구든 다른 우리 같으면 17개 시도에서 했던 그 개표소에서 그냥 수개표한 것이 끝내고 할 건지 아니면 또 수개표를 한 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천 중앙선관위의 통합관리 시스템에 와서 할 건지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처럼 뭐 다른 나라 어떤 큰 나라에서는 인도 같은 데에서는 끝까지 수개표를 가겠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개표를 하겠다. 그 집계를 가지고 다 모으겠다. 그 합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이 수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350여 개의 전국 투표소 있잖아요. 투표소 하나 하면은 투표함을 가지고 또 17개 시도로 또 옮기거든요.
그럼 거기 다 모여가지고 뭐 텔레비 보면은 엄청난 두 개표소에서 사람들 오픈해가지고 다 이제 그 자라락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올렸을 때 개표는 뭐 이상 없다고 치고 투표 오다가 투표함이 바뀌어졌던 뭐가 됐든 뭐 어떻든 그는 이상이 없다라고 치고 17개 시도에 그 많은 개표를 전산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따르르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컴퓨터 시스템이 온전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가? 예. 거기에서도 상당히 또 중요할 될 수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익명으로 했죠. 네. 양재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A를 찍었다, B로 찍었다. 그건 A로 찍었는데 B로 찍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저거 A로 찍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로 B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짜면 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점거 안 하셨죠? 네. 프로그램에 보면 입법문이 있어요. 네. 입법문에 양재수가 표가 10개 놓으면은 2개는 양재수로 하고 8개는 홍길동으로 줘라. 프로그램 짜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3이라고 하자. 1 더하기 1도 10이라고 하자. 프로그램 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호나 공론화돼 일반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특수한 목적에 제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그럼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짰는데 옆에 보시는 분이 야 1 더하기 1은 왜 2인데 3이라고 하냐. 여기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럼 여기서 아닌데 그러고 그럴 거잖아요. 그냥 모르게 해야죠. 이 부분만 딱 알게 해놔놓고 네. 해놨는 거죠. 네. 그럼 여기 관리 감독하고 다 전산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표하는 시스템도 다 쳐다보면 뭐예요? 컴퓨터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계의 편의성을 위해서 컴퓨터를 동원하는데 네. 컴퓨터 운영에 있어서의 무결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데이터 무결성이 요소별로 다 가야 되는데 네. 설상 저는 이제 IT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T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는 싶지만 그 전국에 359군데 정도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것이 뭐 이상 없이 잘 전달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여야 선관위 관계없이 다 투표했을 때부터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하든 바로 즉시 가져가든 다 양쪽에 창단을 하자. 네. 제가 가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치고라도 집계회로 하고 있는 지역 거점의 17개 시도의 선관위에서 이제 다 오픈해가지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컴퓨터가 온전할 거냐. 이 컴퓨터 속에서도 프로그램이 돼 있을 수가 있고, 이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한계가. 아.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냐. 그 양재수가 10표 놓을 때, 6표만 가져라 그러고, 4표는 홍길동으로 주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양재수가 9표 정도, 이 정도로 몰표로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건 아무리 해더라도 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6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4개는 같지만. 또 상대방 또 조금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요거 기존의 프로그램에 해놓은 것이 예측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딘가에 요 사무실도 되고 아무 데나 되는 거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니면은 아파트든 집이든 사무실이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니까. 그럼 모니터 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중국별로. 너는 어디 지역 모니터해? 넌 어디 지역 모니터해? 어디 지역 모니터 하고 있다가 서로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서로가 모르게. 너는 어디 것만 보고 있어. 그래 보다가 봤더니만 이게 아니네.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이게 시스템 내에서 하도록 한 게 안 되네. 그러면은 저거 또 원격으로 프로그램 싹 엎으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딱 바꿔치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깐 전기가 나갔어.
PC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뭐 부산 하고 있을 동안 뭐 여기 뭐 어디 뭐 충청권 대전 잠깐 깜빡했다 켤 동안 프로그램 깔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또 바로 싹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한다 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부정선거하러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럴 수가 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지 뭐 양당이라든지 또 공무원도 뭐 그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중국에 미국에 앉아가지고 그 네트워크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네트워크 연결 안 되면 전 못해요.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면 쫙 보고 있다가 이건 뭐야? 그럼 딱 뭐 작업하잖아요. 또 미리 다 해놔놓고 시나리오 1, 2, 3를 깔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나리오 2로 작동해라. 그럼 한참 돌아가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나거든요. 방법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작동 다시 하면 되죠. 그러려면 이제 시나리오 경우 수가 많이 있어야 돼요. 현재까지 한 카운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체 또 투표가 우리 그 시에서는 인구가 25만 명인데 지금 이제 한 20만 명 하다 보니까는 이거 너무 차이가 나서 5만 명 가지고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진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10만 명, 25만 명에서 10만 명 할 때 그때부터 이대로 추세를 가면 이거 의도대로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또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5만 명 투표인데 조작하다가 앞에 카운트는 10만 명 했는데 25만 명부터 카운트를 다시 하면 35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든 죽은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투표를 다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투표수가 안 맞거든요. 실제 한 사람은 25만 명인데 27만 명이 됐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르게 안 됐기 때문에 왜 순간적으로 막 하다 보면은 이 개표수하고 뭐하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투표한 거는 저는 A라고 했지만 이게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 비밀 투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컴퓨터에서 뭐 A를 B로 가라고 했는데 그걸 뭐 누가 알아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또 뭐 만약에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리 많이 가나 저리 가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